그 프린트 13쪽에 보시면 음운과 관련된 개념 1번. 1번 볼펜거리.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라고 했어요. 뜻 동그라미 치세요. 소리 동그라미 치세요. 자,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단위. 내가 불러주는 거 빨리빨리 잘 적어야 돼.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단위가 형태소야. 그 다음에 음운이 결합하여 소리를 내는 단위가 음절이야. 그래서 음절은 자음, 모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알았죠? 자, 뭘 구별하라고? 음운의 개념, 형태소의 개념, 음절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다 소리야. 얘네들은 다 소리인데 이 소리가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면 음절이야. 그래서 음절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봐요. 자음 하나로 음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죠?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어요. 모음 단독이거나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이거나 이걸 물어보겠죠. 음절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 이 개념이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태소는 이제 다음 주 숙제예요. 이번 주 내주는 숙제가 다음 주에 형태소 설명 들어갈 건데 형태소 관련된 기본 개념 설명해 놓은 거 찾아서 보내줄 테니까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영상 잘 안 봤던 것들 영상 맨날 내가 찍어봐야 결국은 똑같은 설명이야. 어디 가나 똑같은 설명이야. 제발 영상 보면서 복습하세요. 음운은 소리를 통해서 뭘 구별해준다고? 뜻을 구별해준다고 했어. 그럼 그 소리에는 뜻이 있을까요? 소리 자체의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소리 자체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뜻을 구별해주기 위한 소리가 그 어떤 소리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는지 찾으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강하고 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가 뭐야? 미음이지? 이응하고 미음 각각의 소리가 뜻이 있어 없어? 이응의 뜻이 있어? 미음의 뜻이 있어? 아니라고. 오답선지에 나와. 소리에는 뜻이 없는 거야. 생각을 해봐. 감하고 뜻을 구별해주는 건 얘지만 이응 따로 미음 따로 이렇게 단독으로 있으면 얘가 뜻이 있냐고. 이해됐지? 단독으로 이것도 있어. 강하고 곰도 있어. 그럼 얘는 아하고 오 때문에 뜻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 따로 오 따로 있을 때 뜻이 있어? 아니라고. 그 얘기야. 소리일 뿐이고 그 소리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자음과 모음이 하는 거예요. 이제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단위니까 얘는 더 이상 쪼개면 얘를 쪼개면 어떻게 되죠? 뜻이 사라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나무를 쪼개봐. 나하고 무하고 쪼갤 수 있죠? 나하고 무하고 쪼개면 나무의 뜻이 있어 없어? 없어. 나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유지하려면 더 이상 쪼개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형태소야. 근데 얘를 쪼개보세요. 뭘로 쪼개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로 쪼갤 수 있잖아. 소리는 쪼갤 수 있어. 음절 단위를 쪼개기 이게 다 뭐야?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음절 단위를 다 쪼갰을 때 경계가 분명한 게 자음과 모음이야. 그럼 하나 더. 뜻을 구별해주는 게 자음과 모음처럼 경계가 분명한 분절 음운도 있지만 분절 음운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비분절 음운도 있다고 그랬어요. 비분절 음운 말해보세요. 뜻을 구별해주는 비분절 음운. 장단, 강약, 고적, 높이 이런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눈하고 눈 발음을 구별해 주는 건 뭐야? 얘기했죠? 그러면 이 낱말과 이 낱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게 뭐야? 이거야. 얘는 의문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하윤아, 얘 의문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의문이라고요. 의문이라고요. 의문이에요. 뜻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로 뜻이 구별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채소 대립상일까요? 아닐까요? 소리 하나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는 걸 뭐라고 했어? 채소 대립상이라고 했지. 얘 때문에 뜻이 구별되니까 얘네는 채소 대립상이 맞는 거야. 채소 대립상 틀린 사람 있어? 채소 대립상이 성립합니다. 채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음운 차이. 근데 조건이 있어. 같은 음절 구조에서 같은 음절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소리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그게 채소 대립상이에요. 채소 대립상입니다. 이런 게 채소 대립상이에요. 채소 대립상은 자음으로 뜻이 구별될 수도 있고 모음으로 뜻이 구별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중등부가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뜻이 구별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빠졌어. 반모음으로도 뜻이 구별될 수 있어요. 반모음으로도. 반모음은 굉장히 설명이 복잡해. 이 수특의 반모음에 대한 그 시험이 19년도 수능 문제에 반모음 출제되면서 반모음 엮여 있는 문제로 변별력을 가르려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모음이 계속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는데 꼭 낀다는 거. 반모음의 특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소 대립상은 자음으로 구별될 수도 있고 모음으로 구별될 수도 있고 얘기가 늙어가지고 모음으로 구별될 수도 있고요. 소리의 길이로도 구별될 수 있고요. 뭘로도 구별될 수 있다고? 반모음으로도 구별될 수 있어. 오늘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세요. 음운은 추상적인 소리라고 했습니다. 추상적 동그라미 치세요.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소와 운소를 합친 거라고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분절 음운이라고 했어요. 자음, 모음으로 뜻이 구별된다. 분절 음운. 분절 음운이 음소예요. 같은 말이에요. 비분절 음운이 여기 있었구나. 잘못 봤네. 운소예요. 운소. 음소와 운소를 합친 게 음운인 거야. 알았지? 음소와 운소를 합친 게 음운인 거예요. 그리고 음소와 은소의 개념을 가지고 무슨 문제 낼 수 있어? 채소 대립상 문제 낼 수 있어. 추가적으로 채소 대립상에서 같은 음절 구조 문제 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초성 이응하고 종성 이응이 다르다는 거. 이응은 초성일 때는 음운이 아니에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응은 초성일 때 소리값이 없다. 종성일 때 소리값이 있다. 강아지. 강아지 의문의 개수를 말해보세요. 강아지의 의문의 개수를 세보세요. 6개. 1, 2, 3, 4, 5, 6이야. 얘만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무조건 얘기했다. 틀리지 마. 이게 은근히 애들이 많이 틀려. 은근히. 그래서 얘 6개예요. 얘 6개고 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절 구조 똑같지? 음원 개수 똑같지? 뭐만 달라? 첫 소리. 얘하고 얘만 달라. 첫 소리만 다르니까 얘는 채소 대립상이 성립하는 거야. 첫 소리만 다르거나, 지금 여기 적어준 거. 첫 소리만 다르거나, 가운데 소리만 다르거나, 끝 소리만 다르거나. 자음은 첫 소리에도 오고 끝 소리에도 오잖아요. 근데 그 첫 소리, 끝 소리 중에서 유일하게 이응만 다르다는 거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 보여줬죠? 얘가 음운이라고 했지? 다만 경계, 눈에 눈이 들어가니까 눈물이야. 소리의 길이로 뜻을 구별하기란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 자음모음처럼.
자음모음은 경계가 너무 분명해. 나누기가 수월해. 근데 강약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장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어쨌든 의문이기 때문에 뜻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반모음은 좀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같고 하나의 소리만 다르기 때문에 얘는 최소 대립상이 성립한다. 최소 대립상 성립합니다. 알았죠? 근데 최소 대립상을 성립하게 하는 게 자음을 추출하시면 돼요. 기역과 미음으로. 수능 문제에 모음을 추출해서 모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뒤에 실전 문제 있었죠? 너무 많이 울거먹었으니까 자음으로 울거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자음만 추출하시면 얘는 기역하고 이응하고 지읒이 있어요. 얘는요 미음하고 이응하고 지읒이 있어요. 딱 한 끗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음 체계표에서 얘가 무슨 음에 해당하는지 소리나는 위치 자음은 뭐 물어본다 그랬지? 소리나는 위치? 소리의 색이? 대답해봐. 자음은 뭐 물어본다 그랬어? 소리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 소리의 색이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야. 자음에서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다. 소리의 색이, 소리 내는 방법, 그리고 소리 나는 위치. 모음에서 뭐 물어봐? 아까 문제 풀 때 전설모음, 중모음, 고모음. 그럼 여기서 뭐 파열음 물어볼 수 있고 비음 물어볼 수 있고 이해됐지? 이런 게 변형 문제인 거야. 기출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대립상에서 자음과 모음을 추출한 다음에 자음 체계표 기억나시죠? 네. 자음 체계표에 나오는 것 중에 뭐 하나를 물어보겠지. 지읒을 물어보면 얘가 생입천장 소리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파찰음이고 얘가 파찰음이고 생입천장 소리고 생입천장 소리는 경국의 음이고 그 다음 얘는 소리의 색에 따라 예사소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얘는 안울림 소리고 안울림 소리에 해당하고 각각의 자음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이렇게 추출해서 문제를 만들면 그게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념을 암기하면 빠른 속도로 그 대신 풀이 과정을 써야지. 풀이 과정을 썼는데도 아까 이게 틀렸더라고요. 마지막 문제. 이해를 잘못 봤어요. 그쵸? 거봐. 그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개념에 맞춰서 빨리 적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쓴 답을 그 다음번에 내가 잘못 풀었나 찾기가 되게 힘들어. 45문제를 언제 그렇게 해. 그리고 고등부 내신 문제도 중등부에 비해서 선지도 너무 많아지고 보기도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니네가 몇 쪽짜리 시험을 봤죠? 8쪽짜리 시험을 봤나요? 최근 트렌드가 물론 상고는 A4 용지 줄 겁니다. 그리고 고대국어는 A3 용지 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출제 유형으로 14쪽에 해당하는 글만 많은 그 시험지를 45분 수업이죠? 50분 수업이죠? 40분 안에 읽기 힘들 정도에 진짜 글을 다 읽지도 못하고 시간 없어서 빨리 풀어야 하는 이런 문제를 내는 게 많아 학교별로. 일반고도 마찬가지야. 개성, 해와, 서랍을 말할 것도 없어. 서랍은 쉽지 않아. 고대 장난 아니야. 13점짜리 서술형 문제 나와. 이런 그냥 확. 그래서 상고는 객관식 유형으로 짧게 낼 것 같지만 A4 용지에 나오는 그 많은 글밥들에 아주 작은 실수를 유도하는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글자 한 글자라든지 문제 해석 잘못한다든지. 학교별로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만만한 게 없고 만만한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 꼭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반드시 의문에서 이 문제를 물어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10가지 정도는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경우의 수 10가지 중에서 지금 오늘 빈칸 채우기 하면서 개념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실수만 줄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실수도 결국은 등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하려면 풀이 과정 잘 써놓는 걸 습관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거는 오늘 나눠준 시험지는 첫 번째 시험지는 암기하라는 뜻이야. 중등부 때부터 맨날 옥고기 하면서 백지 시험 봤던 거. 그러니까 오늘 이게 암기가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암기하고 안 보고 백지에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번 할게요. 2번은 음음과 음성입니다. 음성이 구체적으로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야. 자, 추상적의 반대는 뭐라고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라는 건 얘네들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추상적인 소리이지
구체적으로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음성인 거야. 알았니? 자, 그리고 다른 소리가 잘 나누어지는 게 뭐라고요? 분절 음운이요. 분절 음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있는 거예요. 자음 몇 개예요? 19개예요. 개수 빨리 써. 자음 19개예요. 모음 몇 개예요? 21개예요. 반모음 몇 개예요? 이 모음이 있고 오 들어가는 모음이 있어요. 2개입니다. 그리고 자음 단독으로 뭐가 될 수 없다고? 음절을 잃을 수 없다고. 잘 보시면 여기다가 쓸 자리가 다 있거든요. 응? 보지도 않고 왔어. 잠만 찾아다 왔어.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 자, 그리고 다시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잃을 수 없다. 모음은 단모음, 반모음, 이중모음의 관계를 말해보세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게 이중모음이야. 알았지? 단모음 몇 개라고? 10개야. 단모음 10개고 키위, 제외, 금붕어, 조화. 표 외우라고 한 거. 표 외우라고 한 거 내가 알려줬나? 키위, 금붕어? 단모음 10개. 단모음은 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단모음은 혼자 쓴다 안 쓴다? 단모음은 절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단모음은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야. 이중모음 속에만 있어. 이중모음 속에. 이중모음 속에. 자, 그러면 이중모음 11개에 들어가네요. 반모음. 거기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냈는데 일단 11개가 쭉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반모음 2가 들어가는 이중모음은 얘야. 이게 지금 개정된 교과서에서 중등부 내용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하윤이도 이걸 배우고 있어. 둘이 같이 대화를 하세요. 이걸로. 그럼 서로 윈윈이야. 야, 여, 요, 유. 에 안에 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빈칸 채우기에 이야, 이어, 이오, 이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짝대기를 붙여 얘들아. 여기 봐. 여기다 짝대기를 붙여. 얘, 얘. 여기까지 반모음 이가 먼저 나오고 이, 아, 이, 어, 이, 오, 이, 우. 이것은 이, 에. 이것은 이, 애가 결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음체계에서, 자음체계에서는 이걸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모음체계에서는 이거를 자음 붙여서 외우면 돼. 키위, 제외해, 전설모음, 금붕어, 조화, 후설모음. 지난주 학습지에 있습니다. 지난주 학습지에 있고요. 요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애, 여기 지금 애가 있는 거야. 요거를 발음을 어떻게 구별하라 그랬어? 이것을 발음할 때보다 이것을 발음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지? 혀의 높이 혀의 높이 어떻게? 더 낮아져요. 그렇지. 혀의 높이는 낮게. 혀가 낮아지니까 입이 벌어져. 요렇게 발음하면 이 두 개의 소리를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어. 여기까지 다 아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써놓으셔야 돼요. 왜 써놔야 되지? 아, 시험에 이게 나온다고 했구나. 써놔야 돼. 자, 그리고 요거가 들어가는 반모음 2가 들어가는 이중모음 했고 얘 발음해. 얘 발음은 뭐예요? 의예요. 의를 빠르게 발음하면 으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럼 으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 발음을 하려면 자, 얘 무슨 모음이에요? 얘 무슨 모음이에요? 전설모음이에요. 평순모음이에요. 그리고 고모음이에요. 3개. 그럼 얘 무슨 모음이에요? 후설모음이에요. 자, 후설모음이 으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거니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바뀌겠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바뀌고 다른 건 안 바뀌어. 평순이니까. 그럼 봐봐. 이중모음이 혀의 위치, 입모양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아, 얘를 발음하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중모음은 혀의 위치, 입모양, 입술 모양이 변합니다. 변한다. 단모음은 변하지 않는다.
자, 오가 들어가는 이중모음 뭐 있어요? 이 안에 오 있고 오 있어. 자, 이 안에 오 있고 오 있습니다. 쪼개시면 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또 짝대기를 붙이시면 돼요. 왜? 왜? 자, 이렇게 하면 이중모음 11개가 되는 거야. 원리를 이해하시고 11개 기억하시고. 자, 다시 책 보세요. 프린트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발음의 줄쳐.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가 뭐라고? 음절이야. 근데 그 음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어. 음운은 뭐가 있어? 음절을 이루는 음운은 뭐가 있어? 자음과 모음이 있어. 알았지?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얘도 음절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음, 모음, 그 다음 소리의 길이 모두 음운이야. 모두 음운. 그 다음 2번. 자, 음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는 거 맞아요. 근데 똑같이 발음되는 건 아닙니다. X, 똑같이 X. 그 다음 음운의 개수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개수 세는 거 알려줬죠. 그 다음 자음과 모음은 모두 아니고 자음 X. 모음만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어. 모음만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고 자음은 어딨지? 지금 이거 21쪽이잖아. 내가 13쪽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거 잘못 찍어줬구나. 에라이 씨. 여기 13쪽 쪽수. 몇 번 할 차례야 얘들아? 3번. 2-3번. 2-3번에서 자음과 모음 모두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자음 X. 모음만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자음 X라고. 자음 X. 진짜 뒤지기 전에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에 얹혀서 실현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비분절 음운은 혼자 쓰여 안 쓰여? 안 쓰여. 분절 음운과 함께 쓰인다. 그 다음에 단모음과 함께 쓰인다. 이해됐지? 그래서 혼자 쓰일 수 없는 게 소리의 길이하고 반모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답 좀 해봐. 그렇지, 잘했어. 자음. 자음도 혼자 쓰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음은 홀로 쓰일 수 없고 잠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모두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모음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쓰겠죠. 모음은 자음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오른쪽에 오겠죠. 아래쪽에 오겠죠. 이거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시험 문제라고? 문법이 그런 거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문법적으로 말로 외국인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고등들이 적어도 국어 과목은 제3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모국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산과 손에서 음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건 아와 오예요. 가다 사다는 기역과 시옷이에요. 그 다음에 눈과 눈은 단음과 장음이에요. 앞에 있는 게 단음, 눈깔이야, 눈깔. 뒤에 있는 게 장음, 눈설, 내리는 눈이야. 그 다음 4번 별표쳐. 자, 머리하고 허리에서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대립상. 최소 대립상 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그 최소 대립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음과 모음을 말하면 돼. 1번은 첫소리, 미음, 히읗. 2번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별표쳐. 2번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봐. 소리와 우리는 뭐가 달라? 선생님이 아까 조건이 뭐라 그랬어? 같은 음절 구조라고 했는데 얘는 자음 모음이야. 얘는 모음 하나야. 음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 성립할 수 없다. 최소 대립상은 같은 음절 구조에서만 성립합니다. 요거는 자음으로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모음으로 생각하고 얘는 뭐예요? 자음하고 모음으로 성립했으니까. 그러니까 소리하고 최소 대립상이 되려면 여기에 이응이 아니라 뭐가 오면 좋을까요? 고리가 오면 최소 대립상이 성립하죠. 얘는 성립할 수 없다. 같은 음절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야, 너 때문에 신경 쓰여서 다음 주부터는 보충도 안 부르고 그냥
사주 채우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 그 전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 소리하고 고리하고는 성립할 수 있어요. 뭐 차이야? 첫 번째 오는 시옷과 기역의 차이. 됐지? 이해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볼하고 벌은 오하고 모음으로 가운데 소리예요. 살하고 사는 끝소리 리을하고 니은으로 모두 최소 대립상이 성립합니다. 이번에 별표 치셔야 돼요. 그 다음 나이하고 남이 왜 최소 대립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음절이 달라. 음절 개수도 달라. 음절 구조가 달라. 음운의 개수 세보세요. 나이하고 남. 이게 몇 개예요? 이게 세 개예요. 이게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음운의 개수는 똑같지만 뭐가 다르다고? 음절 구조는 다르다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변형시켜서 낸 거야. 국어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모든 문법 용어를 다 넣어서 그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음운의 개수는 동일하나 음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은 성립하지 않겠군. 이러면 모의고사 유형 문제. 내신도 이렇게 나온다. 하나 더 있어요. 거기 6번도 별표 치시고요. 6번 하기 전에 자, 얘가 최소 대립상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얘가 최소 대립상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5번에서 개수 세는 것도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최소 대립상이 성립한다. 손들어. 성립하지 않는다. 손들어. 아니 모르겠다. 손 안 드는 것들 뭐야? 50대 50인데. 자, 최소 대립상이 성립한다. 손들어. 성립하지 않는다. 손들어. 이유를 말해. 이유를 말해. 하윤이가. 네? 제가요? 성립하지 않는다. 뭐 때문이야? 감으로 얘기하지 말고 뭐라도 갖다 대봐. 근거를. 혹시? 왜? 안 손들었죠?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인 건 맞는데 너는? 리을 기억이 자문하니까? 너 언제 손들었지? 최소 대립상 성립한다에 손들었나? 안 한다에 손들었나? 아 뭐였지? 왜 헷갈려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 손들어봐. 아까 성립하지 않는다. 너 성립한다? 최소 대립상이 아니야. 빨리 말해. 그럼 다 틀렸네. 자 일단 보세요. 얘 소리 어떻게 나죠? 이렇게 소리 나겠죠? 흑. 얘 어떻게 소리 나죠? 덧받침이 음절 끝에 와도 음절 끝에서 소리 날 수 있는 건 무조건 소리 하나야. 덧받침은 원래 소리 각각으로 취급하는 건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소리 나는 건 뭐야? 이거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음절은 소리 나는 대로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최소 대립상 성립합니다. 최소 대립상 성립해요. 자, 근데 거울하고 겨울은 오전에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해가지고 나도 11시에 잠이 좀 살짝 덜 깬 상태에서 수업을 하거든. 거울하고 겨울은 자, 최소 대립상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혹시 누가 이유를 알까요? 아는 사람 있을까? 자, 내가 아까 말했던 최소 대립상을 구별해주는 건 이렇게 있다. 여기 얘기했죠? 자, 여기 뭐가 있죠? 반모음 2가 있어요. 반모음 2 플러스 어가 여가 된 거죠? 그리고 얘는 모음이 어하고 여기 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모음 때문에 반모음에 대한 논란 때문에 되게 좀 의견이 분분하다가 스틸에서 이걸 정리하는 문제가 나온 거야. 반모음을 하나의 음은 체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단독으로 쓰이는 건 아니라도.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최소 대립상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덧받침일 때 얘가 소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최소 대립상이 성립한다. 기출된 거라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 하나 더. 요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겠죠. 닭하고 아까 하나 잘못 말했는데 최소 대립상이 성립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소리가 같으니까 반대로 얘기했네. 그래서 얘는 이 소리와 이 소리가 같으니까 최소 대립상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써줬어요. 자, 이거 해보세요. 이거.
얘는 소리가 어떻게 나겠니? 이렇게 나겠죠? 얘는 소리가 어떻게 나겠니? 그러면 얘네 두 개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 소리 하나로 뜻이 구별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 대입상이 성립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나오는 수특 문제를 인용해서 뭔가 하나를 내신다 그러면 음절 구조 물어볼 수 있고 최소 대입상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겹받침도 결국 음절 끝에서는 소리가 몇 개다? 한 개다. 근데 음운의 변동에서 음절을 끝소리 규칙할 때 또 달라지는 게 있어.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반모음이 있기 때문에 얘는 최소 대입상이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얘는 뭐 주의하고 첫 소리의 이응이 얘가 자음이 아니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삼고 고대부고에서는 무조건 이게 확률 1번이야. 첫 소리 나오는 이응이 소리값이 없다는 거. 삼고 고대부고 1순위. 나머지 설명은 좀 어렵게 되는 학교.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도 이 정도 문제는 낸다. 근데 봐봐. 어차피 우리가 고2, 고3까지 국어를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 풀 때도 이 설명은 또 꼭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 이걸 잘 알아두시고 학년이 올라가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다 맞추시면 되겠죠? 겹받침 소리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 반모음의 특징이 뭔지, 이거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온다. 자, 그럼 5번 보세요. 머리는 몇 개예요? 4개예요.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걸 다 추출한 다음에 자음에 비음이 있죠. 머리에는 비음이 있죠. 그 다음에 유음도 있죠.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찡그리다에는 파열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찡그리다에는 파열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억. 바닷가. 아까 얘기한 자음표와 모음표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있어야 그려질 수 있는 문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 망친다. 그렇게 나와 실전 문제. 자, 찡그리다 9개입니다. 아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별표 치세요. 꿀 몇 개예요? 3개예요. 갑 몇 개예요? 3개예요. 자, 꿀하고 갑하고 별표 쳐. 꿀하고 갑하고 해서 이 소리와 이 소리의 차이를 인식하셔야 돼요. 자, 꿀에서 얘는 뭐예요? 된소리예요. 된소리 소리 하나야. 얘 뭐예요? 겹받침이에요. 자, 아이고. 끝소리 쓰이는 쌍기역은 뭐예요? 쌍받침이에요. 자, 첫 소리에 이런 게 올까요? 안 올까요? 현대국어에는 이런 게 올 수가 없어. 첫 소리에 겹받침처럼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2개 쓰는 건 절대 없어. 2학기에 나와. 중세국어에서. 자, 이런 거는 현대국어에 없다. 자, 요렇게 물어볼 수 있고 겹받침 비읍 시옷이 음절 끝에서 앞에 거나 뒤에 것 중에 하나로 발음돼요. 그러면 앞에 거나 뒤에 것 중에 하나로 발음되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냐? 탈락한다. 하나가 탈락하고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거야.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뒤에 오는 소리에 연음될 수 있어요. 연음. 자, 뭐가 탈락하죠? 리을이 탈락하겠죠? 리을이 탈락해. 얘 어떻게 소리 나요? 이렇게 소리 나요. 이렇게 소리 나면 탈락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앞 음절의 끝소리, 다른 하나만 뒤에 오는 모음의 첫 소리를 어떻게 된다? 연음된다. 자, 연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모음의 첫 소리로 위치만 바뀔 뿐이야. 자리만 바뀌는 거야. 끝소리가 뒤에 오는 모음의 첫 소리로. 그럼 여기 오시면 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음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음은 개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소리가 연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변동이 없어.
그래서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단독으로 쓰일 때 겹받침은 앞에 거나 뒤에 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사라져. 탈락이야. 그리고 겹받침은 음절 끝에서 반드시 몇 개의 소리? 한 개의 소리로만 발음되는데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그 한 개의 소리가 7개 중에 하나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음, 비음, 이음. 이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된다. 남팜에서 분절 음운은 몇 개예요? 자, 분절 음운이라고 했으니까 3개야. 그리고 음운이라고 했으면 4개겠죠. 분절 음운이라서 3개야. 그냥 음운이라고 하면 왜 4개야? 소리의 길이도 포함. 이해됐지? 소리의 길이도 음운에 포함된다. 그래서 분절 음운일 때만 3개. 그냥 음운을 물어보면 4개. 내가 2번 이상 얘기하는 거 빨리 쓰란 뜻이야. 선생님이 말한 이 한쪽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이 음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지 내용이야. 아시겠죠? 뭐 하면 돼? 암기만 하면 돼. 시험 임박해서 하지 말고 설명 듣고 며칠 내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암기하세요. 자, 13쪽 끝났고 17쪽 피세요. 17쪽.